동물농장 10. 몇 해가 흘러갔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고 탐영한 동물들은 죽어갔다. 이제는 클로버, 벤저민, 모제스, 그리고 몇 마리의 돼지들 외에는 봉기 이전의 옛일을 기억하고 있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뮤리엘과 블루벨, 제시, 핀처도 죽었다. 존스도 역시 죽었다. 그는 다른 지방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수용사에서 죽은 것이다. 스노볼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복스도 그를 알고 있는 몇몇을 빼고는 잊혀져 있었다. 클로버는 이미 관절이 굳어져 버렸고 눈물이 자주 나오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은퇴 연령을 2년이나 지났으나 실제로 은퇴한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정년 퇴직한 동물을 위해 목장 한 귀퉁이를 남겨둔다는 이야기는 벌써 옛날에 사라져버렸다. 나폴레옹은 이제 24톤이나 되는 성숙한 수태지가 되어 있었다. 스킬러는 너무 뚱뚱해져서 눈이 아주 가늘어졌기 때문에 물건은 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였다. 그러나 벤저민 영감만은 콧등 근처가 다소 회색이 되었을 뿐 거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리고 복서가 죽은 후로는 더 무뚝뚝해져 말이 없었다. 이제는 농장의 동물이 대단히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처음 기대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봉기에 대한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희미한 전설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 후에 태어난 동물들 중 많은 수가 봉기를 사실로 믿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사들여온 동물들도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봉기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농장에 클로버 외에 말이 3마리나 있었다. 그들은 모양이 단정하고 훤칠하게 생긴 말로써 일을 잘하고 선량한 동지였으나 매우 머리가 나빴다. 시켜봐서 알 수 있었지만 알파벳의 B자 이상을 외울 수 있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봉기나 동물주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을 특히 클로버로부터 들으면 그들은 맹목적으로 네네 하고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클로버에 대해서는 거의 어머니처럼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 중요한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의문이었다. 농장은 이제 번영일로를 걷고 조직도 개선되었다. 필킹턴시로부터 목초지 2떼기를 사들여 목장도 다소 넓어져 있었다. 풍차도 결국 완성되어 농장에는 전용 탈곡기와 건초 운반기가 장치되었으며 여러 채의 새로운 건물도 증축되었다. 윈퍼는 자기가 사용할 이륜마차를 사들였다. 그러나 풍차는 결국 발전용으로는 이용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곡식을 빻는 데 이용되어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 동물들은 또 다른 풍차 건설에 분주했다. 이 풍차가 완성되면 발전기가 설치된다고 했다. 그러나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이야기해준 전등이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설이 있는 축사 그리고 주 사흘 노동을 한다는 그 사치스러운 말을 아무도 화제로 삼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생각은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나폴레옹이 공공연하게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또 진정한 행복은 극면하게 일하고 소박한 생활을 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어쩐 일인지 농장은 전과 비교해서 풍족해졌는데 동물들은 앞서보다 풍족해진 것 같지 않았다. 물론 돼지와개는 다르지만 그 이유는 농장의 돼지나 개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들 동물들이 그 나름대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스킬러가 실증도 안 내고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농장을 감독하고 조직을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이와 같은 일의 대부분은 무지한 다른 동물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었다. 가령 돼지들은 매일 문서, 보고서, 의사록, 각서 등 마치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것을 만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킬러는 설명하였다. 그런 것들은 글씨를 써서 묶은 커다란 종이 쪽지인데 그것을 다 쓰고 나면 난로불에 소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농장의 복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스킬러는 말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없었다. 또한 그들의 숫자는 매우 많고 식욕은 언제나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대개는 배가 고팠고 집 위에서 잤으며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밭에서 일했다. 겨울에는 추위로 고생했고 여름에는 파리 때문에 괴로웠다. 때로는 그들 중 몇몇 나이가 많은 자가 어렴풋한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서 준수가 추방된 직후의 봉기 초기 무렵에는 사정이 과연 지금보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분명하게 알아보려고 했으나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현재의 생활과 비교해볼 기준이 전혀 없었다. 항상 모두가 점점 좋아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스킬러의 통계표 외에는 근거로 삼을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것이다. 동물들에겐 이것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 게다가 이제는 이런 것을 차분히 생각할 만한 여가는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자기의 오랜 일생을 자세히 전부 기억하고 있는 벤저민 영감만은 현재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굶주림과 괴로움과 좌절, 이것이 항상 변함없는 이 세상의 일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동물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농장의 일원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한시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농장은 변함없이 이 지방 가운데서, 아니 영국 안에서 동물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단 하나의 농장이었다. 그들 가운데 극히 어린 것들조차, 아니 10마일이나 20마일 떨어진 농장으로부터 데려온 새로운 자들조차 모두들 그 점에 경탄하였다. 예포 소리를 듣고 녹색 농장기가 개항대 끝에서 펄럭이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영원한 자랑으로 충만하여 이야기는 항상 용감했던 옛날이나 존수 추방이나 7계명 제정, 침략해 오는 인간들을 물리친 그 위대한 전투로 거슬러 올라가곤 했다. 옛날의 꿈은 아직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영국의 푸른 들판을 인간이 밟을 수 없게 된다는 메이저 영감이 예언한 동물공화국은 아직 실현되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물론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 모른다.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이 모두 죽어버린 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실현될 것이다. 영국의 동물들의 노래도 여기저기서 불러 여기저기서 몰래 콧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튼 마음 놓고 큰 소리로 노래하는 동물은 과연 아무도 없었으나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분명히 그들의 생활은 괴롭고 그들의 희망은 반드시 전부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설사 배가 고파도 그것은 전제적인 인간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은 아니며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들 가운데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또 다른 동물을 주인이라 부르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했다. 추여름의 어느 날 스킬러는 양들을 이끌고 농장 저쪽에 있는 황무지로 갔다. 거기에는 어린 자작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양들은 스킬러의 감독 아래 하루 종일 그 싱싱한 잎을 먹고 지냈다. 저녁 때가 되자 그 자신은 농장주택으로 돌아왔으나 마침 따뜻한 계절이었으므로 양들은 모두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 그 일주 동안 다른 동물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양들은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스킬러는 매일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의 설명으로는 비밀을 유하고 있는 새로운 노래를 양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들이 격리 생활로부터 돌아온 직후 동물들이 막 일을 끝내고 농장 건물로 돌아가려는데 몹시 놀란 말의 울음소리가 안뜰 쪽에서 들려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버렸다. 그것은 클로버의 소리였다. 그녀가 다시 한번 울자 동물들은 모두 안뜰로 뛰어들어갔다. 그때 클로버가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돼지 한 마리가 뒷다리로 서서 걸어다니고 있었다. 바로 그것은 스킬러였다. 그 커다란 몸체를 두 다리로 지탱하고 서 있는 폼은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어색했지만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면서 안뜰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자 농장주택의 출입구로부터 돼지들이 긴 행렬을 지어 나왔는데 모두가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매우 잘 걷는 것은 아니었고 약간 위태로워 지팡이에 매달려 가야만 될 것도 두세 마리는 있었으나 모두 함께 제대로 안뜰을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납게 짖는 개소리와 숱하게 높은 울음소리가 들리자
나폴레옹이 개들을 데리고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오만한 눈초리로 좌우를 살피면서 위험있게 나타났다.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몹시 놀라고 공포에 질린 동물들은 서로 몸을 부팀 채 안뜰을 천천히 돌아서 행진해가는 돼지들의 긴 행렬을 바라봤다.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얼마 후 최초의 충격이 가라앉자 마침내 무엇보다도 개에 대한 공포심이 몸에 스며 있었고 어떤 일이 발생하여도 결코 불평을 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오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으나 항의가 제기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신호라도 받은 것 같이 양들이 일제히 외쳤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이 고함소리는 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고함소리가 그쳤을 때에는 항의할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왜냐하면 돼지들의 행렬이 벌써 농장 주택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벤저민은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에 코를 비벼대고 있음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클로버였다. 나이 먹은 그녀의 눈은 전보다 더 심하게 뿌옇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갈기를 끌고 뒤로 돌아서 7계명이 써있는 창고의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갔다. 둘은 타르를 칠한 벽에 희게 씌어진 글씨를 바라보면서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젊었을 때도 저기 써있는 것은 읽지 못했지만 내게는 어쩐지 그 벽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벤저민, 7계명이 이제까지와 같은가요? 벤저민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규율을 깨뜨리기로 했고 그래서 벽에 써있는 글자를 그녀에게 읽어줬다. 벽에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 그 한 가지 계명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그와 같은 일이 있던 다음날 농장 작업의 감독에 임하는 돼지들 모두가 앞발에 채찍을 들게 되었지만 별로 이상한 느낌은 없었다. 또 돼지들이 자기들 전용인 라디오를 사들였고 전화를 설치했으며 존불 및 키스비치 잡지와 데일리 밀러 신문을 예약하여 구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을 때에도 역시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또 파이프를 입에 물고 농장주택 뜰을 거니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아도 전혀 어색한 느낌은 안 들었다. 아니, 심지어 돼지들이 옷장에서 존스 씨의 양복을 꺼내 입고 나폴레옹 자신은 검은 상의에 승마용 바지를 입고 가죽 각반을 찬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그가 귀여워하는 암태지가 옛날 존스의 마누라가 일요일마다 입던 파도 무늬의 명주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조차 조금도 이상한 느낌이 없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많은 이륜마차가 농장으로 들어왔다. 가까운 농장주들의 대표인 시찰단이 초대되었던 것이다. 일행은 온 농장을 두루 살피면서 보는 것마다 칭찬하였고 특히 풍차에는 깊은 감탄의 소리를 연발했다. 때마침 동물들은 무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땅바닥에서 거의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돼지들의 변화가 놀라운 일인지 인간이 손님으로 온 것이 더 놀라운 일인지조차 모르고 열심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밤 농장 주택으로부터는 커다란 웃음소리와 들끓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돼지소리와 사람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것을 듣고 동물들은 돌연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제 동물들과 인간이 비로소 대등한 입장에서 만난 것이지만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되도록 조용히 농장주택의 뜰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문까지 오자 그들은 조금 무서워 걸음을 멈췄으나 클로버가 선두에 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만 주택에 다가가 서자 상에 키가 닿는 동물들은 식당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식당에 기다란 식탁 둘레에 6명의 농장주와 6마리의 지위 높은 돼지가 앉아있고 나폴레옹 자신은 식탁의 가장 상자에 의젓하게 앉아있었다. 의자에 앉은 돼지들의 자세는 매우 세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트럼프를 하고 있다가 건배하기 위하여 잠시 중단한 것 같았다. 커다란 컵이 돌려지고
컵에는 맥주가 철철 넘치게 부어졌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깜짝 놀라는 동물들을 발견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가 컵을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참석하신 여러분과 건배를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의혹과 오해가 이제 다 풀려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나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만족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나와 여기 계신 누군가가 그와 같은 감정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이 동물농장의 훌륭한 경영자 여러분을 인근의 농장주들이 구태여 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소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들이 주인이 되어 경영되는 농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딘가 비정상적이고 자칫하면 인근의 인심을 동요시킬 수도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다수의 농장주들이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농장에는 아마도 방종과 무질서의 기풍이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규정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동물들이나 일꾼들에 대해서조차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일체의 의혹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나와 내 친구 몇 명은 이 동물농장에 와서 이 눈으로 농장 구석구석을 자세히 시찰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단지 가장 근대적인 영농 방법을 방견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농장주에게 참으로 모범이 될 규율과 정연한 질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이 지방 어떤 동물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면서 보다 적은 식량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된 여러분은 즉시 자신들의 농장에 대해 오늘 관찰한 특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동물농장과 인근 농장과의 사이에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존재할 우호적 감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돼지와 인간과의 사이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해관계의 충돌도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있어서도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노력해야 할 일이 하나라면 곤란도 또한 하나입니다. 노동 문제 하나를 들어보아도 이것은 어디를 가나 공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필킹턴 씨는 심사숙고하여 생각해온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터지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잠시 말을 중단해야 했다. 웃음을 참으려고 여러 겹으로 겹친 턱이 빨갛도록 숨을 멈추며 그는 겨우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대적해야만 할 하층 동물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하층 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그리고 필킹턴 씨는 다시 한번 적은 식량 배급 및 긴 노동시간과 자신이 농물 농장에서 느낀 질서 정연함과 엄숙함에 대하여 돼지들을 치하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컵에 맥주를 가득 채우자고 말했다. 여러분, 하고 필킹턴 씨가 말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 농장의 발전을 빌며 건배! 열광적인 갈채와 발을 구르는 소리가 일어났다. 나폴레옹은 매우 만족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가 자기 잔을 필킹턴 씨의 잔에 부딪힌 후 맥주잔을 비웠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계속 두 다리로 서 있던 나폴레옹은 자기도 한마디 소감을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나폴레옹의 연설이 늘 그러하듯이 그것은 짧고 요약된 연설이었다. 나는 오해의 시대가 막을 내린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나와 내 동료의 생각에는 무엇인가 파괴적인, 아니 혁명적인 데가 있다는 소문이 어떤 악의를 품은 적에 의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만 퍼져왔습니다. 우리들이 인근 농장의 동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사실무근의 극치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예나 지금이나 주위의 여러분과 평화롭게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농장은 하나의 공동차업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증서는 돼지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의욕이 아직도 꼬리를 끌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신뢰를 강화하는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농장의 일상 규정이 다소 변경을 가했습니다. 종래 이 농장에 있어서도 동물들이 서로 동지라고 부르는 매우 우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금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뜰에 기둥못에 걸려있는 돼지의 두개골 앞을 분열행진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이 두개골은 이미 땅속에 매장했습니다. 또 개항대 꼭대기에 펄럭이는 녹색기도 어쩌면 여러분 눈에 띄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그려놓았던 흰 발굽과 뿔을 모두 지우고 그 대신 아무것도 없는 녹색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킹턴 씨의 우정이 넘치는 훌륭한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필킹턴 씨는 시종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필킹턴 씨가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이 폐지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농장은 매너농장이라고 고쳐 부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당한 본래의 명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고 나폴레옹은 결론을 말했다. 나 역시 아까와 같은 건배를 그러나 다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겁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매너 농장의 발전을 빌며 건배. 조금 전과 같은 박수가 일어났고 컵은 모두 비어졌다. 그러나 밖에 동물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어쩐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돼지들의 얼굴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글로보이 늙어서 흐린 눈이 얼굴에서 얼굴로 차례로 옮아갔다. 그 속에는 턱이 5겹인 얼굴도 있고 4겹인 얼굴도 있었으며 또 3겹인 얼굴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녹아서 모양이 바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박수가 끝나자 그들은 중단했던 트럼프 놀이를 계속했다. 그리고 동물들은 슬그머니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20야드도 못 가서 그들은 갑자기 멈췄다. 농장 주택으로부터 시끄러운 함성이 들려왔던 것이다. 동물들은 되돌아와 다시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생각한 대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함 소리와 테이블을 부수는 소리가 났고 저주스러운 눈초리가 오고 갔으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시끄러운 욕설이 일어났다. 싸움의 원인은 나폴레옹과 필킹턴 씨가 동시에 스페이드의 에이스를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12개의 분노한 소리가 흘러나왔으나 그 소리는 모두 비슷했다. 돼지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또 인간에게서 돼지로 눈을 돌리고 다시 한번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자주